자, 이번 시간도요, 구문부터 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문 프린트물에서 9번부터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9번하고 10번 주어 동사 찾으면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우리 9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지금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일수록 잘 살펴보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자, 일단 여기 compares의 별표 한번 해볼까요? compares. 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 쭉 읽어가면서 문장이 길어질수록 특히 무엇이 동사이고 무엇이 주어인지 그걸 잘 파악하는 게 기본이고요. 일단은 뒤쪽에 지금 compares는 누가 봐도 3인칭 단수 동사 형태죠. 그쵸?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나오는 carried는 동사의 과거 형태가 아니라 과거 분사 그렇게 해줘야 맞겠죠. 그쵸? 즉 뒤쪽에서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앞에 얘는 동사에 뭘 붙였지만 이들을 붙였지만 과거 동사가 아니라 동사가 두 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얘는 과거 분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명사 뒤에 과거 분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어떤 의미? 수동 의미를 한다라는 거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얘가 이제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맨 앞에 analogy에도 별표 해주세요. 자, analogy는 무슨 말인가요? analogy 비유라든가 혹은 유추란 뜻이죠. 그렇죠? 비유라든가 유추라는 것은 비슷한 것끼리 서로 비교 설명하는 그 느낌이 바로 비유라든가 유추가 되는 건데,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analogy를 무엇으로 봤기 때문에 analogy를 비유란 뜻으로 봤으니까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얘 있죠. 얘를 잘 봐야 돼요. compare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compare는 A 그 다음에 with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to B 이렇게 둘 다 가능하죠. 그쵸? 둘 다 가능한데, 자, 일단 그 compare A with B 이렇게 with를 쓰게 되면 그때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A와 B를 비교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비교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렇게 to를 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to를 쓰게 되면 일단은 A를 B에 비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그쵸? with를 쓰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뜻, 비교하다 그렇게 알게 되는데, 자, 근데 to를 썼을 때는 또 어떤 의미도 되는 거냐면 A와 B를 비교하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딱 가로로 묶어주세요. 즉 compare A to B 이렇게 to를 쓰게 되면 기본적인 뜻은 먼저 뭘 생각하고 A를 B에 비유하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유가 아니라 단순히 비교하다라는 뜻으로도 가능은 하다.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는 지금 compare가 나왔기 때문에 뒤쪽에 A with B 이 형태를 잡아갈 거냐 아니면 A to B 이 형태를 잡아갈 거냐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뒤에 쫙 보니까 compare 다음에 뭐가 보이는 건가요? compare 다음에
지금 앞에 to도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with까지 다 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약간 우리가 의미 덩어리를 살펴볼 때 헷갈리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compare를 비교하다라는 뜻으로 볼 거냐 아니면 비유하다라는 뜻으로 볼 거냐 어떻게 보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비유하다라는 뜻으로 봐줘야 맞겠죠. 뭐 때문에? 맨 앞에 analogy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alogy를 통해서 비유하다라는 느낌의 compare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뒤쪽에서 이렇게 의미 덩어리를 찾아가 봐야죠. 그쵸? 따라서 자, 뒤에 쫙 보면 여기 나오는 요거 있죠. The motor brain.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 a camel. 자, 요렇게 딱 비유했다라는 거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맨 앞에 나오는 analogy가 비유라는 뜻이니까 뒤쪽에 나오는 compare도 비유가 비교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한다 이게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A to B 요 패턴을 가지고 본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with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뭐뭇을 가지고 있는 바로 소유의 느낌을 전달하는 전치사다. 뭐뭇을 가진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뭇을 가진 혹은 뭐뭇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맨 앞에 나오는 analogy가 그 주어가 되는 거고 그럼 뒤에서 compare가 동사가 되며 맨 앞에 analogy가 비유라는 뜻이니까 뒤쪽에 compare도 A to B, A를 B에 비유하다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요. 자, 책이 보이고 그 다음에 throughout은 전체적으로 적어주세요. throughout은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책 전체적으로 carried 되는 analogy는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이때 carry는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carry. 원래 carry는 뭔가를 가지고 이동하는 게 carry예요. 아시겠죠? 잘 들어요.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이동하는 게 carry거든요. 그러면 책 전체적으로 쭉 이동되고 있는 비유는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책의 처음부터 책의 끝까지 쭉 무엇이 analogy가 쫙 이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 주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carried는 지속되는 적어주세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글이 쓰여져 가면서 이동되고 있는 그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속되는 그 뜻으로 기억한다. 자, 그러면요. 책 전체적으로 지속되는 그 비유는 도덕적인 두뇌를 어디에 비유한다고? 카메라에 비유한다.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예요? 보니까 자동 설정을 가진 카메라죠. 그쵸? 세팅을 설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for taking a picture of a mountain or an indoor portrait or a close-up of a flower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and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앞에서 지금 or도 보이는데 지금 and를 통해서 의미 덩어리를 구별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 카메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카메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는 뭐가 있는 거고 자동 설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매뉴얼 설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 매뉴얼이 딱 보이는데 매뉴얼은 MAN 혹은 MANU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요게 나오면 무엇을 가리키는 말? 손을 가리키는 말. 자, 그러면 손으로 직접 조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뉴얼은 수동의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매뉴얼 세팅은 수동 설정, 그 다음에 앞에 오토매틱 세팅은 바로 자동 설정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아, 그러면 이 앞에도 매뉴얼 앞에도 뭐가 생략이 되고 and가 딱 보이면 and는 앞에 게 반복되면 뒤에서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여기 나오는 매뉴얼이라든가 오토매틱은 싹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당연히 카메라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요. 자, 책 전체적으로 지속되는 비유는 도덕적 두뇌를 카메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야? 뒤쪽 보니까 뭐 산의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내 초상화 혹은 실내 인물이죠. 그렇죠? 실내 인물이라든가 클로즈업 오브 플라워니까 꽃에 대한 근접 사진, 클로즈업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찍기 위한 자동 설정이 있으며 또 무엇을 하기 위한 일단 보이죠? 그렇죠? Unusual conditions or when we want a non-standard artistic effect 이렇게 보이죠?
이때 unusual은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그 뜻이죠.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자, 이례적인 환경을 촬영하기 위한 수동 설정 혹은 우리가 비표준적인 예술적 효과를 원할 때 촬영하기 위한 바로 수동 설정을 가진 카메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결론이 이거야.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잘 읽었단 말이죠. 책 전체적으로 뭐가 등장을 하는데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 비유는 우리의 도덕적 두뇌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카메라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니? 자동 설정과 수동 설정이 있는 카메라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 능력을 꼭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럴 브레인은 그러면 무엇과 같은 건데? 카메라하고 같은 건데 근데 카메라가 지금 오토매틱도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도 있는 요 카메라죠. 그쵸? 그러면 카메라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카메라, 두 가지 설정을 가진 카메라니까 카메라가 두 가지 설정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도 도덕적 두뇌도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설정이 있다는 거 요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를 얘에 비유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이 있는 카메라가 도덕적인 두뇌와 같은 거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두뇌도 몇 가지 상황에서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 봐. 이걸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하고 독해를 계속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글을 읽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지문 전체적으로 하나를 다루었는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냐 두 개냐 이 생각을 어떤 문제를 읽든 잊지 말고 쭉 읽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주제, 제목, 순서, 삽입, 빈칸 다 수월하게 풀린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우리는 이제 뒤쪽으로 가서 10번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10번은 그 두 번째 줄에 sensitive에 밑줄 보세요. sensitive. 여기서 sensitive는 무슨 뜻일까요? 그 옆에 to까지 같이 밑줄 그어볼까요? 차라리 sensitive to까지 쫙 밑줄을 그어보면 맞아요. 우리가 sensitive라는 단어가 낯설지는 않는데 근데 문맥상 그러면 뒤에 나오는 initial conditions에 sensitive하다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변화 같은 거에 민감하게 변화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반응이 선생님 저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요. 무슨 말이에요? 추위를 잘 찬다, 겨울이 잘 찬다, 입지를 혹시 빨리 온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갑시다. 자, as the behavior of each element in such a dynamical system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한 역동적인 시스템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의 행동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디에? 뒤에 나오는 initial condition에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참고로 앞쪽에 highly는 very하고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매우 대단히 이 뜻을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 initial condition이니까 초기의 환경이죠. 그쵸? 잘 들어. 자, 그러한 역동적 시스템의 각각의 구성 요소의 행위가 무슨 얘기야? 역동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의 행위가 무엇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초기의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초기의 환경의 작은 차이점들은 일드의 밑줄. 일단 여기서 일드는 무슨 뜻일까요? 일단 여기서 일드는 자, 일드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한다. 그냥 일드를 쓸 때하고 일드 2를 쓸 때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냥 일드를 쓸 때는 이게 만들어내다라는 뜻으로 잘 기억하시고 뭐 양보하다 그 뜻으로는 좀처럼 나오지 않으니까 일드가 그냥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가지면 그때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드 2 명사 이렇게 쓰면 뭐뭇에 굴복하다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굴복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것을 굴복한다라는 것은 뒤에 남아 있는 것에 넘어가는 거고 뒤에 나오는 것이 장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잘 봐야 돼. 자, 뭐뭇에 굴복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뒤에 나오는 명사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즉 뭐뭐에 굴복하다, 뭐뭐하게 되다, 뭐뭇에 이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뭘 살펴볼 거냐? 일단 뒤에 나온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고 sensitive to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초기의 환경에서 작은 차이점들인 대단히, 매우 대단히 그렇게 봐도 돼요. 넓게 그 뜻이니까 범위가 좁지 않고 넓다는 뜻이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widely는 앞에 나오는 무엇과 highly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그대로 가져가 주면 돼요. 자, 그러면요. 뒤에서 요는 무슨 뜻일까요? diverging 무슨 말일까요? diverging. 그쵸? 갈라지는 그 뜻이죠. 그쵸? 한데 수렴하고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converge가 되는 거고 diverge는 갈라지는 그 뜻이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딱 밑줄 긋고 이것과 비슷한 의미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초기의 환경에서 작은 차이점들이 매우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스템에서 매우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컴마 다음에 ing 이렇게 딱 보이면 앞에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컴마 다음에 ing가 딱 보이면 그냥 그리고 동사하다 이런 식의 능동의 느낌만 살린다. 자, 그리고 렌더합니다. long-term prediction을 impossible in general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일단 렌더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필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렌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즉 이게 살짝 헷갈리면 렌더 다음에 형태로 본다. 잘 봐요. 렌더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뒤에 뭘 쓰게 되면 형용사를 쓰게 되면 잘 들어야 돼. 렌더 명사 형용사, 렌더 long-term prediction, 장기적인 예측, 목적어, 명사 딱 보이죠? 형용사의 수식을 받긴 하지만 뿌리는 명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impossible, 목적격 보호죠? 그쵸? 즉 형용사 이렇게 render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 in general은 일반적으로 부사니까 가로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render 다음에 명사, 형용사 이렇게 딱 보이면 그때는 render를 어떻게 해석한다? 바로 make로 해석한다. 자, 그러면요, 그 초기의 환경에서의 작은 차이가 대단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예측을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요것만 하나 적어주세요. sensitive는 뭐뭇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influenced by 적어주세요. 뭐뭇에 영향을 받는 influenced by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기 보고 필기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던 렌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 잡을 수 있겠죠? 렌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필기해주세요. 자, 렌더 관련해서 밑에 쭉 필기 먼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렌더가 나올 때가 됐어요. 렌더가 나오면 거의 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문장 3개 쭉 필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간 조용해진 틈을 타서 졸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바짝 달려야 돼요. 알겠죠?
렌더 관련된 문장 3개를 봤는데요. 렌더는 뒤쪽에 나오는 그 형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가장 일반적이고 두 번째가 최근에 핫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쫙 보니까 렌더 다음에 뭐가 보이냐? 렌더 다음에 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 같겠죠? 그쵸?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요걸 잘 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었죠? 뒤쪽에서 명사하고 이렇게 딱 형용사가 보일 때 그때 렌더는 무엇을 해석하면 된다고? 뭐뭇을 뭐뭐로 만들다 make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밑에 딱 보니까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그 소식이 우리를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쵸? speechless가 할 말이 없는 그 뜻이니까.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그 지역 사회는 빠르게 무엇을 했다고? 희생자들에게 도움을 렌더했다고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일단 렌더의 기본적인 형태가 또 뭐가 있냐면 렌더 다음에 명사를 2개 씁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패턴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렌더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패턴의 동사를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대용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형태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가 있었을까요? 뭐뭐에게 뭐뭇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저걸 사형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 사형식의 형태로 가장 많이 썼던 게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give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give라는 느낌을 보면 되고 얘네 둘은 서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직접 목적어, 그다음에 to 다음에 뒤쪽에서 간접 목적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렌더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뒤쪽에 이렇게 형용사가 보이면 그러면 make의 느낌인 거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명사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명사 to 명사 이렇게 딱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give의 느낌으로 해석하면 된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지역사회는 빠르게 누구에게 희생자들 혹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어떻게 했다고? 그쵸. 도움을 주었다고, 제공했다고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렌더가 나오면 렌더는 그러면 make 아니면 give의 느낌이겠죠. 그쵸? make 아니면 give의 느낌일 텐데 일단 give는 어떻게 되겠어요? give의 느낌으로 렌더를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나는 사람, 하나는 사물이라든가 다른 추상적인 거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패턴일 때는 give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요게 아니면 make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겠어요? 렌더가 뒤쪽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패턴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형용사가 보이거나 하면서 일단 give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make의 느낌으로. 자, 밑에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학자들은 라틴어의 원본을 무엇으로? 현대 영어로 어떻게 했다는 뜻일까요? 그쵸? 사실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얘는 아무리 봐도 give의 느낌은 아니죠. 그쵸? give의 느낌이 되려면 최소한 뒤에 뭐가 와줘야 돼? 간접 목적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그럼 얘를 무엇으로? make의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render A 그 다음에 into B 이렇게 딱 해석하면 into는 뭐뭐 안쪽으로 그 뜻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t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o가 방향이죠. 그쵸? 이렇게 딱 보는 거지. 자, 그러면 render A into B, A를 B로 만들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문맥상 무엇을 써도 된다고? 바로 translate, 번역하다 얘를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make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학자들은 라틴어 원본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현대 영어로 만들었다고. 현대 영어로 번역했다고.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뒤로 가서 2개 더 읽습니다. 얼른 읽어주세요.
잘 정리한다. 가장 필수적인 구문들을 살펴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잊지 말고 잘 복습해 주세요. 고3이 방학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방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방학이 알차지 않고 이렇게 여유롭게 잘 쉬고 있다면 내년은 결코 여유롭지 못할 겁니다. 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자,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공부는 정말 정직한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따라올 겁니다. 선생님 저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성적이 안 나오나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윤리적인 의사결정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Not always는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어떤 얘기야?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니까 윤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참고로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건 우리가 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 더 적어둘까요? 그쵸? 도덕적인 거죠? 그쵸? ethical and moral 이렇게 보는 거고 도덕적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어떤 것이 되겠어요?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래서 right or wrong 이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판단. 됐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판단. 그게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어떤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기로 한 그런 결정 같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또 결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진 않다는 거죠. 보세요. 왜냐하면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밑줄 볼까요? 그레이 에어리어 있을 때 딱 보이네요. 요게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해석해보면 어떤 뜻이니? 그레이가 바로 무슨 말이야? 그레이. 그쵸? 회색의 그 뜻이죠? 우리가 보통 회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검은색과 하얀색 섞여서. 그렇죠. 검정과 흰색이 섞였을 때 얘기죠. 무슨 얘기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였을 때 얘기인 거야. 블랙이냐, 화이트냐.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섞여서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 에어리어가 바로 무슨 말? 애매한 상황 적어주세요.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거 꾸며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항상 앞쪽에 선행사의 의미가 조금 불안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무엇이 보이면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혹은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그 뒤쪽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레이 에어리어란 말이 살짝 어려웠다 하더라도 뭘 봐야 돼? 딜레마를 만든다라는 거 그걸 캐치하면서 가야 돼요. 자, 딜레마는 바로 무슨 말이니? 딜레마.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옮기면 진퇴양난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쵸?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두 가지 어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무슨 얘기야? right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wrong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로 결정하기 힘든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그 상황 그것을 딜레마라고 한다. 그 다음에 no matter how는 바로 무슨 말인가요? no matter how는 진짜 그런 뜻일까요? 상관없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no matter how가 딱 보였을 때 뒷줄에서 그냥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형용사라든가 부사를 주고 여기 딱 나오거든요.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건 이 패턴일 거예요. No matter how hard 이런 식으로 No matter how often 이런 식으로 이건 아무리 뭐뭐 해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얘는 바로 뭘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단 no matter는 그대로 해석해보면 무슨 말이니? no matter는 문제 없다. 그쵸?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냐? no matter가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뜻이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쵸? 자, 이번에 이렇게 좀 제작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사장님? 돈은 문제될 거 없어? That doesn't matter. 돈은 문제될 거 없어? 무슨 얘기예요?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은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써. 내가 다 밀어줄게.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다. 자, 아무튼
그쵸?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런 말 내가 하고 싶을 때가 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알아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잘 들어 이제.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를 쓴다라는 건 무슨 얘기니? 정도를 가리키는 거죠. 정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냥 how를 쓴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방법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잘 들어야 돼 이제. 그래서 no matter 다음에 how가 보일 텐데 그때 how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면 뒤쪽에 방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쵸?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뭐뭐 해도 됐죠? 어떤 방식으로 뭐뭐 해도 얘는 아무리 뭐뭐 한다 해도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no matter 다음에 잘 들어. no matter 다음에는 how만 나오는 게 아니라 what이 나올 수도 있고 when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의문사들이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그때그때 다 외울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no matter가 보이면 문제될 게 없으니까 뒤에 나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no matter 다음에 what이 나왔어. 무엇이든 중요한 게 아니야. no matter 다음에 when이 나왔어.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no matter 다음에 where가 나왔어.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왔으면 방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인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자, 그럼 저기 보세요. No matter how decisions are made. 무슨 얘기야? 의사결정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딜레마를 만드는 애매한 상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뒤쪽에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지. 잘 봐.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보고를 해야 할까? 어느 뭐뭇에 대한 적어주세요. 동료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할까? 자, engaging in은 뭐뭇에 참여하는, 뭐뭇을 하고 있는, 그렇게 보면 돼요. engaging in은 뭐뭇에 참여하는, 뭐뭇을 하고 있는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time theft는 바로 무슨 말이야? time theft? 시간 도둑질이지. 그치, 이게 바로 뭐야?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하고 있는 그 직원을 가리킬 때 하는 거죠. 그쵸? 자, 외근 나갈게요 하면서 밖에서 막 이렇게 뭐지? 뭐 좋네 한 3시간 동안 놀다 오고 막. 그쵸?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시간 도둑질을 하고 있는 동료에 대해서 한 직원이 보고를 해야 할까? 야,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를 하면 회사에게는 right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동료에게는 wrong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동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right인지 wrong인지 ethical 결정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판매사원은 여기 leave out 밑줄 바깥에 남겨두다 그 뜻이죠. 그렇죠? 바깥에 남겨두다 그런 의미에서 빠뜨리다 생략하다 적어주세요. omit 헷갈리면 안 돼. 빠뜨리다 생략하다 omit 오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omit 오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쉽지 않네요. 자 아무튼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그쵸? emit는 여기에서 이가 x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그쵸? 바깥으로 보내다 해서 send out 그래서 배출하다라는 뜻이죠. omit, emit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러면요. 자 다시 두 번째 사례로 가서 판매사원이 자 생략해야 할까? 무엇을? 상품의 좋지 못한 안전 기록에 대해서 생략해야 할까? 어디에서? 고객에 대한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그렇죠. 발표라는 뜻도 되고요. 여기서는 상품 설명 그렇게 보는 게 딱 좋은 거죠. 판매사원이 고객에게 발표하는 것은 뭐 하는 거겠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화살표에서 적어주세요. 상품 설명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는 문맥상 salesperson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품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자동차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판매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판매하려는 자동차가 안전 기록이 좋지 않아. 뭐 이렇게 자꾸 핸들이 빠져. 뭐 시동도 막 자꾸 꺼지고 그다음에 비 오면 뭐지 차 속으로 물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자, 그런 사실들을 고객에게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그쵸? 회사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죠. 돈 많이 버니까. 그쵸? 차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고객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자동차를 구매를 했어. 그러고 나서 오늘처럼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에 차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올 때 차 속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화를 했어요. 영업사원한테. 아니 이거 차에 빗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왜 비 올 때 몰고 가셨어요? 날씨 좋을 때만 타셔야죠. 비 올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 자, 이게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여기가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12번 별표. 12번의 별표. 자, 1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잘 봐야 돼. 자, one of the great risks. 자, 커다란 위험 중에 한 가지. 커다란 위험 중에 한 가지. 뒤에 writing이니까 글쓰기죠? 그쵸? 글쓰기의 커다란 위험 중에 한 가지는 대디합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even the simplest choices. 심지어 가장 단순한 선택. 자, regarding은 뭐뭐에 대한 그 뜻이죠? 그쵸? regarding이 나오면 about과 비슷한 의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무엇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선택이니? 오케이. wording이니까 단어 선택, 단어 사용 적어주세요. wording은 단어 사용. 그 다음에 punctuation은 무슨 말이니? 마침표 같은 구두점이죠. 그쵸? 여러분, 마침표라든가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다른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쉼표의 사용 중에서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쓸 거냐 말 거냐. 쓸 때하고 쓰지 않을 때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쵸? 그럼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제한적 용법이냐, 계속적 용법이냐, 그 얘기를 이제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단어의 사용이나 구두점에 관한 가장 단순한 선택조차도 가끔은 can 보이죠? can의 동그라미 줘볼까요? 그럼 can은 조동사니까 조동사는 일단 뒤에 뭘 가져야 되겠어요?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가 필요할 테니까 sometimes는 당연히 부사고 뒤에서 prejudice가 동사를 쓰여서 편견을 갖게 하다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단어 사용이나 구두점과 같은 가장 단순한 선택도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글쓰기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라이팅에 관한 이야기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audience는 당연히 어떻게 스케줄 맞겠냐? 글쓰기에 대해서 audience니까. audience는 원래 누군가의 말을 듣는 청중이라는 의미에서 요즘 많이 의미가 확장이 돼서 시청자라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writer가 나왔기 때문에 reader. reader도 독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 그러니까 너의 글이 단순한 쪽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리더는 그냥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 자, 그러면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에게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against의 별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전치사 against 잘 기억합니다. 자, 이때 against는 바로 무슨 말? 자, 일단은 뭐뭇을 반대하는 그 뜻을 한번 적어볼까요? 뭐뭇을 반대하는 그 뜻으로요. 자, 그러면 당신에게 반대하는 혹은 당신에게 좋지 못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야? 당연히 against가 쓰였고 앞쪽에 prejudice가 쓰였기 때문에 뒤쪽엔 당연히 뭘 쓰죠? 맞겠어요? unfair가 나와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에게 당신의 독자들이 편견을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죠? 즉 앞에 나오는 prejudice하고 밑에 unfair하고 이렇게 성격 연결된다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야, 편견을 갖게 하는데 네가 잘생겨 보이게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쓰긴 잘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오래된 문법 규칙을 한번 살펴봅시다. forbidding은 뭐뭇을 금지하는 그 뜻이죠. 요거 무슨 말이니? infinitive는 그 부정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투부정사. 그렇죠? 투부정사. 그 다음에 splitting은 바로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split이 바로 쪼개다, 나누다 그 뜻이죠. 그럼 부정사를 쪼개는 거야. 야, 잘 들어. 쪼갠다라는 것은 최소한 몇 개로?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부정사를 둘로 나눌 수 있겠어?
부정사를 둘로 나눌 수 있죠. 왜? to 다음에 R은 동사 원형이죠? 요게 부정사 덩어리지. 그치? 이걸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야?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바로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부사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그쵸? to하고 동사 원형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면서 중간에 부사 같은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 자,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부정사를 말 그대로 이제 다른 걸 집어넣으면서 둘 사이를 떼어놓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참고로 지금은요, 이렇게 to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이렇게 부사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 분 만났을 때만 해도요, 이렇게 쓰면 틀리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바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요, 사전은 가장 최근에 나온 사전을 보는 것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페이퍼로 된 사전을 볼 거라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봐야 돼요. 아버지가 쓰던 거, 할아버지가 쓰던 거, 집안 그 책장 구석에 이렇게 고이 모셔진 먼지가 가득한 그런 사전들 있잖아요. 그건 어학학습에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왜냐면 거기에는요, 뭐가 없냐면 인터넷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인터넷이라는 단어도 없고 셀폰이라는 단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들은 집에서 쓰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그 사전을 그냥 버리기가 아깝다면 가장 싫어하는 친구에게 선물로 주세요. 자, 아무튼, 그거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 아무튼, 너무 나쁜 짓인가? 자, 어찌됐건,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 우리는 against에 대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적어주세요. 빈 공간을 활용해서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치사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전치사에 대한 감을 조금은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얼른 적어주세요. 칠판 필기해주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참고로 일단 여기에서 딱 보면 괄호에서 숫자 1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2번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자,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필기해주세요. 아니요, 2번은 조금 적어요. 참고로 보여드릴까요? 2번은 조금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 뭐 한 10문장? 뭐 쓴다 생각하면 돼요. 필기를 하다 보면 팔이 많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픈 것보다 낫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팔이 아프고 성적은 좋아야지 그래야 마음이 안 아픕니다. 그럼 병원 가야죠. 팔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면 뭐 팔 아픈 것부터 먼저 치유를 하시죠. 마음이 아픈 건 뭐 음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요즘 날씨가 저기압이잖아요. 그쵸?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가야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시다. 자,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그쵸?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뭐 그런 얘기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약간 오는 길에 딱 차를 가지고 오는 길에 삼겹살집이 있는데 와, 그 가게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돈 있니? 돈 있다. 그거더라고요. 돼지 전자. 그쵸. 그래서 돈 있니? 돈 있다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봤더니 돼지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참고로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6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지기도 하는 거고. 네. 돼지고기 먹고 살이 찔 것 같으면 존내 운동하세요. 돼지는 근육량이 되게 많대요. 인간이 돼지보다 지방을 자, 맨 마지막에 라이트 월까지 쭉 보시고요. 맨 마지막 거 해석을 잘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against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against B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나오면 이 A하고 B 있죠. 그쵸? 이렇게 딱 against 앞뒤로 A, B가 있을 때 이렇게 딱 보이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딱 있는데 서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를 향해 힘을 행사하고 있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잘 봐야 돼. 한쪽이 한쪽에 밀리는 상황이 아닌 거야. 대등하게 힘을 행사하는 그런 느낌이 against인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자, against 앞뒤에 뭔가가 있는데 둘이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서로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느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자, 잘 봐요. 자, the salmon swam against the current. 선생님이 왜 이걸 말씀드렸는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against라든가 혹은 다른 전치사가 보이잖아요. 걔네들이 보여주는 방향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참고로 선생님이 이렇게 to라는 거 많이 얘기했었죠. 그쵸? to라든가 혹은 into가 나오면 그때는 뭐뭐로 향하는 그 뜻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네들이 보일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아, to는 앞에 게 뒤쪽으로 향하는 거구나. 야, 그러면 만약에 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얘를 쓰게 되면 from 뭐뭐로부터 그 뜻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against가 보이면 약간 어떤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연어는 뒤에 current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강물이라든가 혹은 바닷물 혹은 조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봐요. 무엇의 방향과 무엇의 방향이 서로 충돌하는 거야? 연어가 헤엄치는 방향과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서로 충돌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보는 거야. 아, 연어가 헤엄치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against는 바로 무슨 말이야? 연어는 강을 거슬러 헤엄쳤다. 그렇게 해석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against에서 뭐뭇을 거슬러서. 참고로 연어 저기 발음은 어떻게 돼요? 발음은? L 발음이 없습니다. L 발음이 없어요. L 발음이 없으니까 salmon 그렇게 해주면 맞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 살몬 그러지 마. 죽는다. 살몬 달걀이다. 아무튼 살몬 하지 마. 살몬 하지 마 진짜. 뭐 연어 샌드위치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지. 살몬 샌드위치 주세요. 그러지 마요. 샌드위치 어떻게 삶아 먹니?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선생님이 저 세먼에는 내가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나는 그 salmon 이렇게 하거나 혹은 뭐 salmon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살몬 나 이거 진짜 못 참거든요. 내가 왜 이거 못 참냐면 난 이제 약간 진짜 정신적으로 약간 뭐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샌드위치 그 가게가 이태원에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그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이 뉴욕에서 회계사를 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자기소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연어 샌드위치 시켰는데 뉴욕에서 회계사를 하셨으면 얼마나 영어를 잘했겠어. 근데 딱 그래서 저기 살몬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안 된다. 이건 내가 아무리 그 직업병이라 하더라도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사장님, 살몬이 아니고요. 세먼입니다. 사장님, 여기서 L은 묵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어떤 분위기가 나왔을까요? 자, 약간 저런 거 있어요. 난 진짜 저거 되게 나는 이제 못 참아요. 못 참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찌됐건 그때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하나는 이제 비프 샌드위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살몬 샌드위치하고 이렇게 둘을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그렇게 딱 먹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딱 자세히 쳐다보더라고요. 자세히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내가 얘기했죠. 그분이 딱 나를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 저기 혹시 아니 내가 이렇게 샌드위치를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야. 저쪽에서 사장님이 계속 쳐다보면서 약간 그 시선이 느껴지는 게 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먹으면서 뭐야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면서 저기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내가 다 먹었을 때쯤에 해서 저기 혹시 배우시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영어 배워요. 저는 배우지는 않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했다가 영은 진짜로 그랬어요. 영은 진짜로 그랬어요. 아 저요? 전 배우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딱 이 분위기가 됐어요. 아 네. 뒤로 안 가셔야 돼요. 아 네. 코로나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 뒤로 안 가셔야 자 아무튼 야 그 뒤로도 몇 번 갔어. 그래도 몇 번 갔어. 그래요. 왜냐면 그 사장님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뭐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로 잘 알게 된 거니까. 그렇잖아. 그 사장님은 아무튼 뭐 그 연어 발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어 샌드위치로 가시더라고요. 자, 아니 뭐 이제 좀 의식을 했나 보죠. 제가 영어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제 의식을 했나 보죠. 그래 그 다음부터는 살몬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니 연어라고 하면 될 것을 그걸 굳이 왜 꼭 영어를 쓰려고 하는 거냐고. 그거는 내볼 때 아니 그래도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볼 때 지식의 허영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영어 쓰면 멋있어 보인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썼을 때죠. 그렇죠. 쓰지도 못하면서. 자, 아무튼 살몬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다. salmon, salmon, 오케이? give me a salmon sandwich 이렇게 딱 해줘야 맞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자,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선생님이 배우란 말 들었대. 도대체 요즘 배우는 다 못생겼나?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얘도 어떻게 되겠니? 시민들이 투표한 그 방향과 그 다음에 뒤쪽에 법의 방향이 서로 나이.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떤 의미야? 반대하는 적어두세요. 얘는 거슬러, 얘는 반대하는 그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 개 잘 봐야 된다.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나이 드는 거 슬픈 일이죠. 그쵸? 나이 드는 거 슬픈 일이고 질병 기쁘니? 아프고 싶다.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아프면 절대 그런 생각 안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ising river. 그래서 강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쵸? 강물이 범람하기 직전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앞에 나오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쵸? 잘 봐요. 자, 우리는 약간의 돈을 저축을 했습니다. 무엇과 충돌하려고? 이것과 충돌하려고. 그쵸? 노년, 나이 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에 이렇게 힘을 우리도 행사하려고. 무슨 말이야? 뭐뭇에 대비해서 적어주세요. against 다음에 부정적인 게 보이면 그것을 막으려고. 그것이 행사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행사하면서 그것에 대항하려고. 그 뜻이기 때문에 뭐뭇에 대비해서. 자, 우리는 노년기에 대비해서 약간의 돈을 저축을 했습니다. 많이 저축해야 될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비해서. 그쵸? 질병에 대비해서. 마을 사람들이 댐을 건설했습니다. 자, 강물이 넘치는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밑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그림과 그 다음에 light wall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밝은 벽이에요. 그림과 밝은 벽이 서로 대등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야. 한쪽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대비되어, 대조되어 적어주세요. 대비되어, 대조되어. 야, 그림이 괜찮아 보인다. 밝은 벽과 대비되어, 밝은 벽과 대조돼요. 그럼 그림은 어떤 그림이겠니? 어둡다는 느낌. 그쵸, 어두운 그림이겠죠. 그쵸? 그런 느낌이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요. 자, 적어주세요. 자, 아, 이번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다시. 거기, 여전히 살몬이라고 말해도 좋으니까 존재했으면 좋겠네요. 그 가게가.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아, 그건 괜찮아요. 진짜로. Flat Iron이라는 곳이거든요. Flat Iron. 그래서 얇은 철판. 아주 그냥 평평한 철판, 뭐 그런 데인데, 긴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독립식 테이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긴 식탁이 하나 있고, 거기 그냥 앉아서 그냥 먹는 거. 근데 커피도 맛있고, 샌드위치도 괜찮았어요. 일본에서도 그런 식이 있던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그 당시에
샌드위치 만들어주신 분이 일본인 남자분이셨어요. 뉴욕 갔다 오는데 일본 가면 다 뉴욕 갔다 왔는데 이제 사람을 일본 사람을 채용한 거죠. 네. 사장님도 다른 분이고 만드는 사람. 사장님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서빙하면서 살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자, 실제로 조리는 이제 일본인 이렇게 머리 긴 남자분이 계셨더라고요. 뒤로 딱 묶어가지고. 처음에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 키 크고 너무 덩치가 좋은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남성분이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차이가 뭔지 알 수 있겠냐? 파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치다, 강타하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UFC 같은 거 혹시 가끔 보시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막 주먹으로 이렇게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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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기권하는군요. 기권해야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파운드가 치다, 때리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우리말식으로 해석하면 누군가가 문을 때리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겠지. 차이가 있으니까 against를 쓴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겠죠. 잘 들어요. against를 쓰면 아까 어떤 느낌을 했었어요? 앞뒤가 이렇게, 그쵸? 맞아요. 진짜 쉽게 생각하면 맞다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때리는 힘과 그 다음에 문이 버티는 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쪽이 서로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누군가 때리고 있는데 문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있다는 뜻이에요. 됐니? 자, 그러면요. 제 밑에는 뭘까요? on을 써줘야 맞을까요? against를 써야 맞을까요? 요거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on 있죠, on. on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on, B 이렇게 쭉 나오면 on은 기본적으로 접촉이에요. on은 기본적으로 접촉이니까 이렇게 볼까요? on이 이렇게 전달하는 이미지는 이렇게 딱 접촉이에요. 근데 접촉인데 이렇게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참고로 어떻게 접촉이 될 수도 있냐면 둘 다 돼요. 그러니까 on을 위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붙어도 on이라는 거 접촉이에요. 자, 그러면요. 저건 뭐가 맞겠어요? 네가 약할 때 나에게 기대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가 계속 살아가도록 도와줄게. 뭐가 맞을까요? 나한테 기대 닌 오나 아니고 그쵸? against 쓰면 어떻게 되겠니? 너 나에 대해서 주거나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대려고 행사하는 힘과 내가 튕기는 힘이 대등하게 작용한다는 느낌이야. 분리시간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작용만 lean against me. 한번 기대봐라. 한번 기대봐라. 한번 기대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렇게 기대서 내 옆에 붙어 있어도 돼. 그런 게 맞기 때문에. 발자이면 0이 되는데 근데 잘 봐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벽에 기대 있어요. 이렇게 벽에 기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럼 뭘 쓰자 맞겠냐? lean on the wall이겠어? lean against the wall이겠어? 원이요. against를 써자 맞는 거예요. 왜? 벽이 버티고 있는 거죠. 벽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ean against the wall 하면 이게 벽에 기대는 거고 lean on me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팝송 가사예요. When you are not strong, I'll be your friend. I'm sorry, baby. 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쭉 다 정리가 됐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하니까 그 DJ 스네이크라는 사람의 리논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